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교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했지만 1과에서 6과까지는 드론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배웠고 이제 드디어 결론에 이르러서 항법과 모든 법률적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비행 승인 및 운행에 관한 법률, 항공기의 비행 승인과 운행, 드론의 비행 승인에 대해서 이제 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의 비행 승인과 운행, 1. 비행 규칙, 1. 원칙. 항공기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국제 민간항공 조약 및 부속서에 따라 비행에 관한 기준, 절차, 방식 등 비행 규칙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비행 규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 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네, 이 시계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비행에 관한 규칙.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행 계획서. 1. 정의. 비행 계획서는 항공기 등록 식별 보호, 출발 공항, 목적지, 경로, 연료, 총 비행 시간 등을 포함한다. 시계 비행을 할 경우에 비행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제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네, 이제 두 번째로 비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항공기의 식별보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 형식 및 최대 이륙 중량 등급. 4. 탑재 장비. 5. 출발 비행장 및 출발 예정 시간. 6. 순항 속도, 순항 고도 및 예정 항로. 7. 최초 착륙 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 시간. 8. 교체 비행장.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 탑재량. 열 번째. 10. 출발 전에 연료 탑재량으로 인해 비행 중 비행 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 비행장 및 비행 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 12. 비상 무선 주파수 및 구조 장비. 13. 기장의 성명, 편대 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 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화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자, 이제 세 번째 시계 비행 계획서 제출과 종료에 대해서. 1. 비행 출발 시간 전에 제출. 2. 비행 계획서에 기재한 출항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출항하지 않는다면 비행 계획서는 자동으로 삭제. 3.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 비행 계획서에 기재한 도착 예정 시간 플러스 30분 이내에 해당 관제기구와 연락해 비행 계획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경우 수색 구조 작업이 시작됨. 4. 수색 구조 작업은 많은 인력, 장비,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사는 반드시 비행 계획서를 종료해야 함.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계기 비행 계획서 제출과 종료에 대해서 알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항하고자 하는 시간의 1시간 전에 제출. 2. 시간 비행 조건 미만인 경우 계기 비행으로 출항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비행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 비행 인가를 받아야 함. 3. 보고한 시간 1시간 이내에 출항하지 않으면 비행 계획서는 관제기구의 컴퓨터에서 삭제. 4. 출항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비행 계획서가 지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비행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5.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계획서는 자동으로 종료. 6. 운영 중인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 도착할 경우에는 조종사가 스스로 비행계획을 종료시켜야 함. 이제 큰 세 번째로 항공기의 운항 절차 8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항 브리핑. 운항 브리핑은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에 관계된 승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브리핑. 1. 여객기의 운항 브리핑은 대부분 비행 준비를 운항관리사가 하고 그날 비행할 기장, 부기장에게 운항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 2. 비행에 관련된 일반 사항과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으로 기상, 항공, 고시보, 비행계획서의 내용 등이 해당. 3. 탑재 연료량은 이륙 중량과 착륙 중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행 중 연료 소모율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 자, 이제 두 번째로 비행 전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전 점검으로 점검표에 의해 항공기의 내부 외부를 점검. 1. 조종사는 항공기에 도착하면 조종실 내의 각종 스위치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내외부 점검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외부 점검을 시작. 2. 조종사는 점검표에 따라 모든 점검이 끝나면 탑재용 항공일지를 확인하고 서명. 3.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항공기의 운용 상태, 연료 보급 현황, 전의 비행 중 있었던 결함과 이에 대한 정비 작업 현황 등을 기록. 이 모든 것은 자동차 인수인계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니까 연료라든가 모든 것이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넘겨주는 거죠. 세 번째, 시동 및 지상 활주로 이동. 1. 조종사는 항공기의 내외부 점검이 끝나면 다시 조종실로 돌아와 항공기 엔진을 시동. 2. 시동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점검표에 따라 모든 장비, 계기, 통신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3. 이륙을 위한 지점으로 지상 활주를 진행하기 위해 지상 관제소의 인가를 요청. 4. 인가를 득한 후 조종사는 주기장으로부터 유도로를 통해 항공기를 지상 활주. 네, 이제 이륙 절차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항공기를 활주로부터 공중으로 부양시키는 단계. 1. 이륙을 위해 관제탑에 이륙 인가를 요청해 인가를 획득. 2.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 3. 항공기가 이륙하는 단계가 실제로 비행 중 가장 무거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을 동원. 네, 이제 드디어 상승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을 마친 후 항공기가 공항을 벗어나 원하는 항로로 전환하며 고도를 높이는 단계. 1. 보통 정해진 고도로 상승하는 방법은 상승하는 주변을 충분히 경계하면서 항공기의 최적 성능으로 상승. 2. 최대 상승률로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높은 고도로 상승할 수도 있고 최대 상승각으로 최단 거리에서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도 있음. 3. 실속 속도의 1.2배의 충분한 속도 이상일 때 기술을 들어 이륙 자세로 전환. 4. 이륙 경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안하면 이륙을 포기. 여기서 실속이라는 것은 속도를 떨어뜨리는 건데 속도를 떨어뜨리는 속도의 1.2배의 충분한 속도 이상일 때 기술을 들어 이륙 자세로 전환한다. 예, 갑자기 올라가면은 왜 속도가 떨어지느냐? 밑에서 당기는, 지구에서 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확 떨어지는데 그것의 1.2배로 오히려 충분한 속도로 할 수 있을 때 이륙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 순항. 일단 원하는 고도에 도달한 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취하는 비행. 2. 시계 비행은 비행 계획 단계에서 VFR 차트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경로를 정해놓고 비행 중 공중항법에 의해 현재 위치, 실제 속도, 가야 할 방향 등을 결정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륙. 세 번째. 3. 계기 비행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항로를 정해 비행 전 미리 비행 계획서를 관제기구에 제출하고 항로를 지정받는다. 이미 비행 전 비행인가, 시인가 받은 항로를 따라
비행. 예. 그다음에 7번째 접근. 1. 목적지 상공에 도달하면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는 것. 2. 시계 비행인 경우에는 그 공항의 국지 절차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3. 계기 비행인 경우에는 항로에서 공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로를 이용. 예, 이제 반대로 착륙과 주기, 주차장이죠. 1. 공중에서 비행을 마친 항공기를 활주로에 안전하게 접지시켜 탑승구까지 안전하게 도착. 2. 계기 비행인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의 관제탑과 교신에 인가를 득한 후 국지 절차에 따라 진입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사각 장주를 이용해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 3. 계기 비행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전자적인 비행 경로를 따라 활주로로 접근해 관제탑과 교신해 착륙 인가를 받고 일정한 고도에서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착륙 절차를 수행. 네. 자, 네 번째 이륙과 착륙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륙 활주 거리. 1. 이륙 활주 거리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를 시작한 때로부터 안전고도 상공을 지날 때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함. 2. 이륙 후 안전고도 상공을 지날 때까지의 수평거리. 터보프롭의 안전고도는 50피트, 제트기의 안전고도는 35피트. 예, 제트기는 바로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35피트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착륙 활주로.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 항공기의 무게, 착륙 속도, 상대풍, 받음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예, 이것은 착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착륙과 관련된 현상. 하드 랜딩. 하드 랜딩, 수직 속도가 남아있어 강한 충격으로 착지하는 현상. 바운싱. 부적절한 착륙 자세나 과도한 치마율로 인해 착지 공중으로 다시 떠오르는 현상. 플로팅. 접근 속도가 정상 접근 속도보다 빨라 치마하지 않고 떠 있는 현상.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블루닝. 빠른 접근 속도에서 피치 자세와 발음각을 급속히 증가시켜 다시 상승하게 하는 현상. 예, 폭행. 항공기가 착륙 접근 문제가 있어서 접지 전에 다시 이륙하는 것. 예, 네 번째 활주로 번호 표시. 활주로의 번호는 1에서 36까지 존재하며 방향을 나타냄. 활주로의 번호는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활주로가 가리키는 방향각에서 끝자리에 0을 뺀 숫자임. 활주로의 번호가 32이면 320도 방향의 활주로라는 의미. 활주로가 32R이면 320도 방향의 활주로인데 조종사의 오른쪽에 있다는 의미. 활주로가 32L이면 320도 방향의 활주로인데 조종사의 왼쪽에 있다는 의미. 네.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들어보면 알죠. 다섯 번째 활주로의 구분. 동쪽으로 이동하는 비행장을 가정했을 때 업그레이드 레그. 원드 레그. 활주로에서 이륙해서 직선을 상승하는 구간. 크로스윈드 레그. 상승한 후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진행하는 구간. 다운윈드 레그.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진행하는 직선 구간. 북쪽에서 남쪽으로 활주로와 직각되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구간. 이거는 첫 번째부터 보면은 업윈드니까 활주로에서 이륙해서 직선으로 상승. 그 다음에 크로스윈드는 상승한 후 북쪽이나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크로스하는 거. 다운윈드는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직선 구간. 베이스레그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각되는 거. 자, 이 그림을 보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량. 1. 시계비행. 한국 항공안전법. 시계비행을 위한 최소 탑재 연료량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양과 순항속도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양을 포함. 미국 연방항공청. 주간에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양과 순항속도로 30분간 비행할 수 있는 양,
야간에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양과 순항속도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양. 예, 당연하죠. 야간에는 좀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양을 응급 대처하기 위한 양이 되겠죠. 자, 계기 비행. 한국 항공안전법은 대체공항의 유무에 따라 결정. 대체공항이 필요한 경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대체공항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30분간 홀딩할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순항속도를 기준으로 총 비행시간의 10%로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대체공항이 없는 경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2시간 동안 순항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대체공항이 필요 없는 경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30분간 홀딩할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추가 연료, 예상되는 관제 지연, 항로상 예보된 악기상 등 고려한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대체공항까지 갈 수 있는 연료량 플러스 45분간 순항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예, 대충 이거는 숫자를 외우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기 이거는 전부 다 영어로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글씨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한번 복습이 되는 거죠. 무게중심 활주로 번호 표시가 넘어가고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소위 말해서 center of gravity, 무게, 중력에 대한 중심, 즉 중력이라는 것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공기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 이것은 모든 물체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게중심이 배꼽쯤이잖아요. 토끼도 무게중심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인데 CG, Gravity, Center of Gravity Limit는 특정 무게를 기준으로 제작사가 정한 가장 앞쪽과 가장 뒤쪽의 범위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툼은 항공기의 중심 계산을 위한 기준선으로 제조사에서 설정하고, R은 기준선에서 측정한 수평거리로 인치 단위를 표시하고, 모멘트는 수평면상에 있는 무게가 기준선으로부터 측정한 일정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게중심의 영향. 무게중심이 뒤로 치우칠 경우 러더에 작용하는 힘이 감소해 항력이 감소하고 연료 소모가 줄어듦. 여기서 항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할 때에 바람을 맞아서 뒤로 끌려 내려가는 그 힘을 항력이라 합니다. 항력이 감소하고 라는 말은 뒤로 끌려갈 일이 적으니까 연료가 소모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상승할 시 피치업이 되는 실속 가능성. 실속이라는 것은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치우칠 경우 항공기가 이륙할 때 항력이 증가해 연료 소모가 증가. 항공기가 착륙할 때 테일이 접지하기 어려움. 자, 이렇게 해서 테일이라는 것은 꼬리를 이야기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테일이 접지하기가 땅에 닿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시험할 때 하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W 곱하기 R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드론의 비행 승인.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비행 승인 방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 제한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 계획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두 번째, 비행 승인 제외 범위.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 비행장의 경우에 군 비행장은 제외. 이착륙장은 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정. 네, 이제 세 번째 허가 신청에 기재해야 될 내용.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무인항공기 형식, 현 최대 이륙 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 길이,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 무인항공기 표준 가망증명서 또는 특별 가망증명서 사본,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본 사본, 비행의 목적, 일시 및 비행규칙의 개요, 유관식별 운항계획, 비행 경로, 이륙, 착륙 장소, 순항고도, 속도 및 비행 주파수, 통신을 위한 주파수와 장비, 무인항공기의 항행 장비 및 감시 장비, 무인항공기의 감지 회피 성능, 항공 교통관제기간, 무인항공기 통제소, 감시자 등과 통신이 두절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절차,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등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 절차. 자, 13번째. 소음 기준 적합증명서 사본.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무인항공기의 적재장비 및 하종 등에 관한 서류,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 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7, 8, 9, 11, 12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용을 한 번 정도 읽혀나면은 여러분이 시험 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